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자분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뉴스가 베이지역 로컬 소식과 미국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생방송은 아니지만 듣기 편한 저녁 시간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아직 서투른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니 양해해 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일 저녁 뉴스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LA에서 출발한 오레건행 사우스웨스트 항공기가 번개를 맞고 오클랜드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C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1월 31일 LA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레건주 포틀랜드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기 1816이 오전 9시 30분쯤 번개를 맞고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81명, 승무원 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해 다른 항공기로 환승 후 재출발했다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쯤 LA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제트블루 항공기도 번개를 맞아 LA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중북부를 강타한 한파로 오늘까지 모두 27명이 사망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어제 새벽 아이오와 대학 캠퍼스 건물 주변에 있다가 숨진 18세 학생을 비롯해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 미시간주 등지에서 동사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틀 전 새벽 영하 48도씨를 기록한 미네소타주 인터내셔널 폴스를 비롯해 시카고 등 중북부 대도시들이 수십 년 만에 최저기온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위로 서쪽 네브래스카부터 동쪽 오하이오까지 중북부에 속한 주에서는 항공기 수천 편이 결항하고 암트랙 열차, 그레이하운드 장거리 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우편 서비스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갔던 시카고는 이번 주말 기온이 영상 11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돼 불과 2, 3일 사이에 무려 40도나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자금 지원 논의를 위한 의회 협상의 진전이 없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장벽 예산 반대에 대해 민주당에 의한 엄청난 방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이 캘리포니아의 중국인 원정 출산업체 3곳을 처음으로 단속해 20명을 비자 사기와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어제 31일 중국인 원정 출산업체 운영자 3명을 체포했고 나머지는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당국은 원정 출산업이 이민 사기일 뿐만 아니라 중국 관료 자녀가 이를 통해 시민권을 얻는 경우도 있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봅니다. 연방검찰은 앞서 지난 2015년 3월에 중국인 원정 출산업체 3곳이 운영하는 여러 채의 고급 아파트와 호텔 등을 급습한 뒤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임신부들은 원정 출산 비용으로 서비스에 따라 15,000에서 18,000달러를 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이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운영, 원정 출산업의 역사가 오래됐지만 그동안에는 단속이 없었습니다. 미 이민연구센터는 매년 3만 6천 명의 원정 출산 여성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2015년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가 원정 출산을 부추기고 있다며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내놓았습니다. 미 대도시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를 건립한 주역들이 한국 시간 28일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합니다. 김진덕 정경식 재단 그리고 위안부 정의연대, 샌프란시스코 코윈,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등은 오는 2월 3일 일요일 오후 4시 세인트 메리 스퀘어 공원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실태를 고발했던
고인의 생을 기리며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1926년생인 김 할머니는 1940년 만 14세의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돼 고초를 겪었고 1992년 위안부 피해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성 인권 운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2015년에는 분쟁 지역 피해 아동 지원과 평화 활동가 양성해서 달라며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나비 기금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추모제에는 북가주 한인단체를 비롯해 마이클 혼다 전 연방 하원 의원 등 정치인, 한중 커뮤니티, 종교계 인사 등이 참여하며 추모 공연이 개최됩니다. 이 추모제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티 해안 지역에서 지난 1월 30일 규모 2.8, 2.2의 지진이 두 차례 연속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이날 데일리시티 남서쪽 2.5마일 해안 지역에서 오전 10시 30분경 규모 2.8, 오후 4시 11분경 규모 2.2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각각 2.5마일과 7.5마일이었습니다. 1월 30일 밤부터 시작된 호우로 베이 지역 하이웨이와 주요 도로에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30일 밤부터 이튿날 이른 아침까지 내린 호우로 베이 지역 하이웨이와 주요 도로에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일부 도로가 폐쇄됐으며 경고령이 내려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새벽 2시 샌프란시스코의 101번 하이웨이와 80번 교차 지점에 0.53인치가량의 빗물이 고여 주요 도로 두 군데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가 동쪽 80번 서행선에는 배수관 3곳이 막히고 1인치가량의 빗물이 고여 차선 2개가 폐쇄됐으며 31일 오전 4시경 폐쇄령이 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칫솔질을 할 때 적정량보다 치약을 너무 많이 쓰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 CDC는 어린이 치아 건강에 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는 만 3살부터 15살까지 자녀를 둔 부모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만 2세부터 하루 2번 불소 함유 치약으로 칫솔질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선 만 3살부터 6살까지 유아의 약 40%가 칫솔질을 할 때마다 칫솔면의 절반 또는 전체를 덮을 정도로 치약을 묻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연령대 유아에게 권장하는 건 완두콩 1개 분량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살이 되기 전에는 칫솔면에 자국이 남을 정도, 다시 말해 쌀 한 톨 정도만 쓰라고 합니다. 치아 형성기에 불소 함유 치약을 너무 많이 쓰면 나이가 들었을 때 치아 표면에 가는 줄이나 갈색 반점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심할 경우 불소 성분에 의해 치아 표면이 미세한 점처럼 패일 수도 있는데 치과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는 한 자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을 반상치라고도 하는데 치아와 구강 위생에 좋지 않고 미관도 해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청 FDA는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제약회사의 흡입제 에드베어 디스쿠스의 첫 복제약을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1월 31일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최초의 에드베어 복제약은 밀란 제약회사의 윅셀라 인허브로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와 살메텔로를 배합한 것입니다. 하루 2차례 흡입하는 이 복제약은 천식 환자의 경우 4세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식 환자의 경우 부작용은 상기도 감염 또는 염증, 후두 종창, 목신소리, 구강 칸디다증, 기관지염, 기침, 두통, 오심, 구토증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는 폐렴, 구강 칸디다증, 목신소리, 근골격계 통증, 두통, 호흡기 감염 등입니다. FDA의 제니트 우드코크 약물평가연구실장은 에드베어 복제약의 승인으로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고품질의 값싼 복제약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밀란사는 복제약의 출시 일정과 가격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에드비어 가격은 한 달치가 약 $400입니다. 복제약은 대체로 특허약보다 싸게 마련입니다. 전국적인 약국 체인망을 가진 월그린과 CVS가 매장 내에서 일부 치과 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CVS는 스타트업 기업인 스마일 디렉트 클럽과 제휴해 이미 6개 매장에서 치아 교정기 제조 장비를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디렉트 클럽은 환자들이 직접 자신의 치아를 3D로 스캔하고 투명 교정기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설치 중입니다. 특히 월그린은 웹사이트를 통해 치과 진료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소지한 시니어들이 월그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방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니어들이 월그린에서 처방약, 치과 진료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월그린은 웹사이트를 통해 치과 진료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소지한 시니어들이 월그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방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니어들이 월그린에서 처방약, 치과 진료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각각 10,000개가량의 지점망을 갖고 있는 이들 약국 체인은 시험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CVS는 대형 보험사인 에트나와 지난해 $700억 규모의 합병 작업을 거친 뒤 체인점을 종합보건시설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 들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드맥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4.46%를 기록해 지난주에 4.45%에 비해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년 전 금리는 4.22%였습니다. 15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이번 주 3.89%를 기록해 지난주에 3.88%보다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1년 전 금리는 3.53%였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관광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버투어리즘에 맞서 현지 환경과 유적들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입니다. 낭만 가득한 물의 도시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올해부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1인당 10유로, 약 12,000원 정도의 방문세를 내야 합니다. 방문세 도입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관광객 증가, 이른바 오버투어리즘의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유적지 훼손, 환경 오염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도시 경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도 관광객들에게 $10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수거를 비롯해 환경과 문화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인도는 지난해 말부터 문화유산 보존 명목으로 타지마할의 입장료를 인상하면서 관람 허용 시간도 줄였습니다. 모차르트의 도시이자 명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도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관광객 수 제한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세계 유명 관광 명소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유명 건강식품 업체인 에버그린 라이프사가 마누카꿀에 인공화학물질을 첨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과 한국, 중국 등 세계 각지로 마누카꿀을 수출해온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에버그린 라이프사가 식품법 위반 등 64개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1월 30일에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이 회사가 태닝 오일에 사용되는 인공 DHA와 메틸 글리옥살을 제품에 첨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HA와 메틸 글리옥살은 천연 마누카꿀에 함유되어 있지만 이 회사는 함유인자인 메틸 글리옥살 수치를 높이기 위해
인공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마누카꿀 제조업체가 가짜 꿀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31일 어제 일간 타이니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통계총국은 올해 1월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한 150만 1,8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관광객은 25.9%인 38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37만 3,500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관광객은 작년보다 23% 증가했지만 중국 관광객은 10.7% 감소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타이니에는 박항섭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에 대한 베트남 축구 팬들의 사랑도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공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멕시코 남부에서 오늘 2월 1일 오전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큰 인명피해 등은 나지 않았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은 치아파스주 푸에르토 마데로에서 북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서 났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7.9km로 비교적 깊은 편입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지진 초기에 지진 강도를 규모 6.5로 측정했다가 나중에 6.6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주요 인명, 물적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1일 실리콘밸리 로컬 뉴스를 마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